2주의 댓글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바사사삭 치킨님이십니다. 추락의 해부 영상도 영화도 잘 봤습니다. 영화를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이네요. 말씀처럼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특히나 하하하나 극장전이 생각나네요. 산드라가 남편을 죽인 것으로 보아도 또는 남편 스스로 자살한 것으로 보아도 다 이해가 갑니다. 양쪽으로 해석해도 결국 아이에게 상처가 된다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영화는 지나간 시간이 과거라는 사건을 중점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그렇고 여엄마인 산드라도 그렇고 과거의 사건을 진술할 때 번복하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헷갈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더 극화되기도 합니다. 결국 인간이 기억하는 과거는 개인적 주관이 반드시 포함되기에 어떤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 다르게 표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들이 대사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두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는 산드라가 무죄로 풀려났을 때 아이의 표정이었습니다. 하나뿐인 가족인 엄마가 다시 풀려나서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엄마가 그렇게 불륜을 저지른 사건과 아버지와의 갈등이 있었으면 직면하게 되어 마음 아픔을 웃으면서 눈물 흘리는 표정으로 표현한 게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가 인상 깊었어요. 작년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키시 유키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권투를 너무 좋고 관장님이 자신을 아껴줘 너무 좋은데 복싱장이 폐업을 앞두고 있어서 다시는 복싱을 못할 것 같아 슬픈 두 가지 감정을 한 쇼트로 표현할 때처럼 아이의 모습에서 왠지 모르는 뭉클을 하면서도 슬픈 감정이 좋았습니다. 또 한 장면은 아이가 아빠에 대해 진술할 때입니다. 아빠는 개를 아빠를 자신으로 비유하며 언젠가는 이 강아지도 지쳐서 없어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아이에게 고백했다고 진술합니다. 그때 그 말은 사실 엄마인 산드라에게 들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힘든 마음 상태였다고 아빠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엄마를 설득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수놈이 마지막에 다시 산드라의 품으로 돌아온 것은 산드라가 죽이지 않은 가족으로 보면 산드라가 아직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남아있지 않았나 합니다. 그 바로 전 쇼트가 남편과의 행복했던 사진들을 보여준 걸로 봐선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다음 영화 플랜치 15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언제나 오랜만에 돌아와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와주신. 이런 거 볼 때마다 확실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맞아요. 인상 깊고 그러니까 뭔가 신기해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는 되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막 플롯을 꼬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당히 전공법적으로 흘러가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여러 해석의 장을 만들어놨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이 영화가. 그리고 키시 유키노를 언급해 주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시각과 청각의 차이잖아요. 지금. 이거 추락의 해부는 시각적인 거고 청각적인 건데 그런 지점에 있어서도 어떻게 감독이 또 연출을 해냈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그러고 뭔가 영화 전체의 톤은 뭔가 되게 딴판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은 뭔가 톤이 따뜻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고 추락의 해부는 완전 차가운 영화고. 근데 이 양가적 이 완전 극단의 배경에 선 영화 두 편을 가지고 주연 배우를 비교를 하셨다는 게 신기하네요. 결국에는 성장이라는 또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도 볼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두 번째 댓글 읽어주시죠. 2번 댓글 유튜브에서 NPYG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채널인데 잘 보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아트 영화는 관심이 없어서 영화 보고 와도 이야기할 곳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영상 보면서 간접 토론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러려고 영상 콘텐츠 만들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관점 저희도 너무 궁금하니까요. 토론하는 거 좋아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많이 달아주세요. 세 번째 댓글인데요. 팟캐스트 상큼따구님. 영화 보고 궁금한 게 많았는데 리뷰가 올라와 있어 반가웠어요. 깊이 있게 해석해주시고 그냥 스쳐 지나갔던 요소들도 짚어주셔서 감상이 풍요로워졌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1,000원 후원해주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후원은 돈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또 후원을 해주셔서 이건 또 역시나 저희 여기 스튜디오 네. 대여비로 맞습니다. 깊이 있는 해석은 아니지만 어쨌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주 영화는 플랜치로입니다. 플랜치로. 어떻게 보면 일본 영화 중에서도 저는 기대했던 거의 하마구치 루스케 영화하고 이 영화하고 지금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기대만큼의 그런 울림은 없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이 영화를 왜 골랐냐면 일단 소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소재가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이 영화를 고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아가일이 생각보다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저는 아가일 봤는데 네, 어떠셨나요? 저 안 봤거든요. 아가일 먼저 그냥 얘기하면 난 종합 선물 세트인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어. 그 제가 보성님 평을 좀 자세히 여쭤봤는데 네. 보성님이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해야 되냐 초중반이 좀 너무 길다고 그러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후반부까지 버텨야 되는 영화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성님. 아니 저는 그냥 그래요? 그런 것도 너무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기존 그런 매치본 다른 영화들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그 스타일은 스타일이죠. 네. 근데 스타일은 스타일인데 제가 하나 인상 깊었던 거는 네. 그 김연아가 연상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나는 이거 어디서 본 거 어디서 봤지? 막 그런 네. 생각이 드는 막. 네, 참. 정말 참고하겠습니다. 기똥차다라는 생각. 그러면 그 매치본 특유의 클래식 비트기가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와 이게 이렇게 가네? 약간 식으로 해서 종합 선물 세트였어요. 그러니까 로맨스도 있었고 액션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호러라는 지점도 있는 거 같고. 그런가요? 골 때리는 장면도 있었고. 그래서 물론 이게 뭐 대형 프랜차이즈 막 같다는 사람의 그런 비판도 많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만들었는데라는 느낌이. 그럼 현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그게 아가일이 그 뭐라고 해야 돼? 시리즈물로 만들 수 있는 IP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2, 3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매치본의 우려점이 그거죠. 그렇죠. 1편만 재밌게 본다. 그렇지. 그래서 우려는 되지만 그래도 만들만하다. 선방했다. 선방했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시 플랜치로 들어가 봅시다. 네. 저는 평점 7점. 7점. 네, 전 6점입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건 소재의 힘이 굉장히 강력했고 신선했고. 맞습니다. 또한 각본적인 부분도 저는 충분히 짚어볼 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옴니버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플랜치로라는 그런 소재 하나를 두고 다양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녹인 것 같고. 근데 다만 그거를 표현함에 있어서. 맞습니다. 표현함에 있어서 그렇게 너무 직접적으로 조금 맞습니다. 제시되는 것들이 맞아요. 그렇게 큰 울림을 주지 못했다. 그 인물들이 교체되는 지점을 카메라로 담는 힘이 좀 부족했어요. 네. 그 지점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어쨌든 영화적으로 들어가 보면 찬란해서 시을 배우겠습니다. 지섭이 형님. 지섭이 형님이 한 번 더 힘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존 오브 인트레스트. 솔직히 아카데미 기획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개봉하는 게 어딥니까? 네. 그렇죠. 찬란해서 지금 대기 중인 게 베니스 황금사자상 받은 냉골린 모든 아름다움과 유혈 사태. 다큐죠. 네. 그리고 존 오브 인터레스트. 네. 그다음에 허우샤우시의 밀레니엄 만보가 4K 재개봉. 이게 말이 됩니까? 와. 이것도 기다리고. 이제 비정성시만 가져오면 딱이겠다. 비정성시. 4K 리마스터를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만 현지에서. 그것만 가져오면은. 네. 그리고 뭐 치코아리타 감독진인 데이샤타 피아노 플레이어 등 지금 찬란해서 올해 지금 깔 영화가 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영화도 많고요. 근데 저는 뭐라고 해야 돼? 이 찬란해서는 그냥 뭔가 흥행성 노린 영화 가져와도 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네, 좋은 영화 가져오려면은 뭐 그런 영화들도 풀어주고 해야죠. 네. 그래서 굉장히 라인업이 괜찮다고 생각했고요. 네. 2022년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에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황금 카메라상 어떻게 보면 최고의 또 데뷔상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하야카와치의 장편 데뷔작이 선정이 됐고요. 이 영화의 소재는 2016년 사가미하라 장애인 시설 흉기 난동 사건이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20대 남성이 장애인 시설에서 19명을 사망시키고 26명 부상을 입힌 그 사건이 이제 모티브가 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첫 장면에서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자살을 하잖아요. 이 사건도 그런가요? 아니 그거랑 이제 모티브가 돼서 연관을 시켰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모습들이 저는 그러니까 평화로운 음악이 흐르고 혈흔이 총이 나타나라는 게 평화로운 음악은 저는 지금 이 사회를 뭔가 말하려는 듯한 분위기였고 혈흔과 총이 아마 묻지마 살인 쪽으로 연관이 돼서 그런 식으로 아마 강정이다. 첫 장면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첫 장면 또 보면 또 포커싱이 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포커싱을 자유자재로 활용했다라는 점인데 맞습니다. 포스터에서도 보면 75가 흐릿하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의미했던 거는 과연 저는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될까라는 지점이었지 않았나. 사회에 지금 흐려져 있는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지점에서 포커싱을 그렇게 활용한 것 같았고 결국은 또 이거를 노인하고 연결을 지으면 저는 노인에 대해서 공경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에서 배려는 확실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점을 조금
언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최근 어떻게 보면 정치인 이준석님이 네. 이게 좀 화제가 됐죠.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 네. 뭐 다른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게 결국에는 경제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문화적인 관점까지도 봐야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네. 이 지점에서 보면 네. 단순히 뭐 무임 승차를 시키지 않는다 해서 뭐 다양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지 맞아요. 결국에는. 근데 저도 방금 이 현안에 대해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양측 다 이해합니다. 네, 양측 다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러고 이 영화로 넘어가면은 이제 저는 그 오프닝 딱 봤을 때 뭔가 되게 동의하실 것 같은데 구로사기 요시 느낌 났거든요. 뭐 큐어 그런 건가요? 네, 일단 오프닝 딱 봤을 때 이 범행을 어떻게 연출하는지부터 전체적인 톤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범행이 일어나는 주변의 사운드 연출이라던가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로사기 요시가 가장 잘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보통 구로사기 요시는 인물 한 명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데 그 자신은 뭔가 미쳐갈 것 같은데 자신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상은 너무나도 평화롭게 묘사하기 위해서 그 일상적인 사운드를 굉장히 선명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뭐 큐어도 그렇고 도쿄소나타도 그렇고. 네,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에서 뭔가 기요시랑 닮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확실히 호러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노인 혐오에서 비롯된 범죄였고 또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75세 이상 국민에게 국가가 죽음을 권한다라는. 그러니까 시작부터 지금 논제를 제시하고서 지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죽음을 지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강요인가 선택의 문제인가 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최근에 언급한 추락의 해부 같은 경우에도 좀 프랑스 연금 개혁 관련해서도 좀 연관이 있죠. 연관성이 있다고도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초반부터 카메라를 바라보는 미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에선 저는 카메라를 마주보는 게 두 번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반부에 미치가 카메라를 바라본 것과 콜센터 직원 요코가 이제 바라보는 카메라를 바라본 게 두 번 있었는데 결국 이 두 번을 바라본 사람이 죽음을 향해 놓여 있는 자하고 죽음으로 놓으려는 자거든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바라봤던 그 두 번의 시선은 아마 그 죽음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지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봤던 거지 뭐. 괜히 왜 두 명을 카메라에 보게 했을까? 라는 그냥 그런 시점도 있었고. 2017호에 사는 주인공 할머니 미치가 등장을 하는데 호텔 룸메이드로 일합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사회가 정년 퇴직이 빨라지면서 노인들의 일자리가 근데 좀 이게 고민이긴 하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옛날에 60대랑 지금이 60대랑은 현저하게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60대는 뭔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금 충분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럼.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 영화에서도 나온 것처럼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보니까 고령화는 되고 있는데 어쨌든 청년층들도 이제 사회로 진출을 해야 되니까 취업이 안 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뭔가 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오죽하면 미치가 후반부에 형광복 밤에 입고서 그거 지금 하겠으니까 그래서 참 사회적으로 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퇴근 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라디오 퀴즈 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발톱을 자르고 화분에다 버린다든지 확실히 뭔가 가족 없이 뭔가 집에 홀로 놓인 그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 외로워 시작부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말했던 걸 대입을 하면은 라디오 퀴즈 쇼라던가 뭐 TV 광고 소리라던가 이런 게 너무 인물들의 주변에서 선명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외롭다는 초상을 너무 단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가지고 더 처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은행인 줄 알았어요. 은행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플랜치로 죽음을 상담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살벌하죠. 그러니까 어쩐지 그렇게나 친절할 수가 없어. 비즈니스니까 그렇게 친절하지. 은행이었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그래서 죽음을 신청하면 준비금 10만 엔을 준다. 이거 계산해보면 한 9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냥 100만 원이라 하죠. 그래서 합동 플랜을 또 말을 하는데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사람하고 논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화장을 할 건지 매장을 할 건지에 논의를 하는데 이 장면에서도 보면 결국에는 함께 있는 투샷보다는 확실히 쇼트를 나누더라고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네 일부러 원샷으로만 보여주게. 그치. 네네네. 분철시킨다라는 거고 네. 또한 노인이 건물을 들어오는데 보안 검색을 또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확실히 이게 사회적 분위기가 이게 혐오라는 게 그래서 진짜 무섭다니까. 그 싫어한다는 감정이.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그냥 좀 영화가 전체적으로 이 살벌합니다. 그냥 살벌해가지고 그 뭔가 살벌함과 일상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뭔가 괴리에서 비롯된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 이 에너지 자체는 되게 잘 담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고 있는데 이게 안이 차갑다니까. 네, 그게 맞아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웃고 맞아요. 있는데 차갑다니까. 맞아. 그러니까 여기 광고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 선택권이 없는데 그러면 죽는 거는 선택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야.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말은 솔직히 좀 어느 정도 공감대가 난 생기던데요. 맞아. 저는 이해는 되는데 그냥 이 발언 자체가 이 워딩 자체가 죽어라 그거지. 그냥. 뭔가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비인간적이라고 해야 되나? 죽어라 그런 거지. 네. 근데 결국 이 문제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안락사 문제거든요. 이건 최종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로 지금 안락사를 또 허용하는 쪽이 있잖아. 그렇죠. 스위스. 허용하는 국가가 있고 또한 여기서 뭐 경제적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65세부터 내리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해보겠다 하는데 네. 결국에 이거는 안락사라는 선을 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간다. 네. 그 부분에서 조금 볼 수 있다라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어르신들과 이제 노래를 부르는 이제 미치의 모습이 나와요. 그 네. 미치를 연기했던 이제 바이쇼치 에코는 이제 하울의 움직이면서 저도 이거 몰랐습니다. 소피의 목소리였고요. 확실히 그래서 성우여서 그런지 뭔가 맞습니다. 목소리에서 힘이 느껴지는 네. 것 같았고 그 노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와요. 뭐 플래닛에도 차이가 있다. 네. 뭐 플래티넘 등급이라고 네. 말을 하는데 어이구. 야 그럼 죽음에 가는 것도 이거 돈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뉘어야 돼? 그러니까요. 아니 물론 장례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예의도 차려야 되고 좋은 관 해드리고 싶고 좋은 장례를 치르고 싶은 건 맞는데 네. 야 이거 이런 식으로 죽기 전부터 이게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구나 네. 라는 부분에서 좀 소름이 끼쳤고요. 네. 그 미치의 이제 친한 동료죠. 이네코와 이제 교류를 하는 장면에서도 둘이 막차가 뭐 끊겼다? 그러다 보니까 막 손을 잡거나 네. 오늘 뭐 지켜줄 사람이 뭐 있다는 등 네. 이제 가장 슬펐던 건 지금 노인이 노인에게 의지를 하는 상황이 지금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죠. 네. 근데 다만 안타까운 건 이게 직접적으로 묘사가 좀 되다 보니까 네. 그 점에 있어서 조금 울림보다는 조금 좀 거북함이라고 부담감이라고 해야 되나? 맞습니다. 부담감이 맞는 것 같죠.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오는 것 같았고요. 그러니까 저도 편의점 알바를 하다 보니까 네. 그 많아요. 어른들 아이고. 보면 하대하는 분도 계시고 네. 진짜 친절하게 그 예의를 갖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몇몇 하대하는 어른들 아.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일반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네. 근데 어. 이거는 인간이 아닌 뭐 생명체로서 어쩔 수가 없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 하대하는 사람들이 더 극단적이잖아요. 극단적이죠. 그래서 머리에도 오래 남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그런 어르신들은 볼 때마다 근데 좀 안타깝긴 해. 맞습니다. 뭐 평생 그렇게 살아왔을 네. 거 아니에요. 네, 뭔가 이 빠르게 어. 변하는 시대에 뭔가 도태되는 것 같기도 어. 하고요. 예. 네.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게 대표적으로 키오스크죠. 맞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예전에 막 CGV에서 같은 데서 일할 때 이거 티켓 어떻게 뽑는 거냐고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알려주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항상. 근데 그렇게 해야 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니까 처음 당연히 모르면은 알려드려야죠. 모르면 알려드리는 게 당연한 건데 계속 저희가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평생 교육의 시대라고 난 맞습니다.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제 저도. 어르신분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당연히 청년들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사회인 맞아요. 거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책 제목 중에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이번 개소리인가 싶었는데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제가 그래서 김성근 좋아하잖아요. 에? 네, 농담 그냥 말하는 거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말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네. 시대가 빠르게 변하니까 그 빠른 변화에 맞춰서 세대 간격이 커질 텐데 그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좁혀지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공부하잖아. 뭐 MZ 용어 공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나는 이 MZ 세대라는 단어까지 이게 나왔다는 게 네. 세대를 네. 나누려고 한다는 그런 네,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 네,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계속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인간이 연속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뭔가 항상 완벽할 수 없고. 그럼 상호적인 네,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 이럴라가도 뒤에 여지를 남겨두고. 그럼. 저는 그러다가도 마음 변해가지고 다시 변하고. 저는 이런 게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아. 뭔가 너무 불연속적이라고 해야 될까? 어. 그냥 무조건 규정하려고 하고 예스 나누려 올도지, 그러고. 예스 올도야. 그니까요. 어.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 이거는 계속 이런 행태가 계속되다 보면은 사회 행태가 계속되다 보면은 언젠가는 과부하가 올 거라 생각해요. 예. 와야죠. 예. 플랜치로 관련해서도 필리핀 이주 노동자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네. 마리아는 남편과 아이와 떨어져 지냈는데 네. 네. 딸이 또 수술을 해야 돼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언급이 돼요. 네. 그래서 간병인 일을 하고 있는데 간병인 일이 이제 돈이 많이 못 벌리다 보니까 네. 필리핀 이제 교회인 것 같죠? 그 네. 사람들끼리 모금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느낀 거, 야 노인은 노인들끼리, 네. 이주자든 이주자들끼리, 네. 그러니까 취약계층끼리 뭉치게 되는 걸 봤던 것 같고, 네. 결국 이제 간병인이 아닌 돈을 많이 주는 플랜치로라는 새로운 일자리로 옮기는데 네. 유품을 처리하는 작업을 담당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것도 사실은 원래 다 태워야 되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사람이 떠나면 다 태워야 되는 게 마땅한데 태워야죠. 아 그걸 또 하나하나 이게 확인을 하는 모습이 참 진짜 만약에 플랜치로가 현실화되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진짜 하나하나 얘기할 때마다 입을 뗄 때마다 살벌하네요. 그래서 또 플랜치로와 다르게 또 연관된 직원 히로무가 나오죠. 아 네. 와 삼촌을 거의 수십 년 만에 만난 네. 그런 상황입니다. 산업 쪽에서는 정이 생길까봐 이제 가족끼리는 하면 안 돼, 네. 라고 말을 또 하고 이네코가 호텔에서 쓰러지고 나서 가차 없어요. 아 네네. 네, 노인들 그냥 명예퇴직 시켜 꽃다발주고 네. 그냥 퇴직시켜버립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회사 입장에서도. 회사 네. 입장에 더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안 네. 되니까 사고를 방지 위해서 하는 건데 네. 그렇게 이제 또 놓여진 노인들을 보면 어느 노인은 나 손주 딸한테서 뭐 손주 길러주면서 뭐 돈을 받기로 했다. 네. 나 이제 일 그만할 거다 이제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미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 돈 벌어야 되는데 네. 라는 상황이고 뭐 심지어 집 구하기도 힘들고 직업 구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심지어는 같이 친한 친구였던 이네코도 쓰러진 상황이에요. 어이구, 네. 미치는 이제 완전히 이제 몰리게 네. 되는 건데 그러니까 유독 제가 이 영화에서도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우편함이거든요. 미치. 우편함이요. 그래서 제가 2717호도 결국에는 그 우편함에 적혀 있어서 알게 된 건데 네. 우편함이 계속 거의 비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 있다라는 말은 곧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네. 미치한테. 네.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뭐 독거노인이라는 그렇죠. 사연안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죠. 네. 그런 식으로 연결이 또 되다 보니까 근데 미치의 경우에는 포기하기가 싫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도 얘기를 하지만 네. 나는 아직 돈 벌 수 있다고 네. 일할 수 있다라는 뭔가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을 나타내는데 그것 또한 결국 쉽지가 않고 독거노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히로무가 삼촌 집으로 찾아갈 때도 맞습니다. 계란을 바깥에서 꺼내잖아요. 예. 그 말인즉슨 냉장고가 없다는 말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진짜 보시면은 좀 쉽지가 않은 게 정말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면서도 진짜 말씀드리기 어렵다,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런 요소들을 정말 단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고 그냥 전공법으로 그냥 딱딱딱 보여줍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왜 이게 또 와닿냐면 저희 어머니가 요양보호사 일을 오랫동안 지금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봉사활동으로 막 도시락 그런 걸 독거노인들을 위해 집에 찾아가요. 그럼 그렇다 보면 정말 그러니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맞아요. 덥고 그러니까 맞아요. 웬만하면 반지하 아니면 거기니까 네. 옥탑이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 미치가 그 친구 이네코를 찾아갈 때 문을 열었을 때 악취가 나는 부분이 물론 그게 세상을 물론 떠났다라는 뭐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실제로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참 열악함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부엌 테이블에 그 엎드려 있는 미치를 보건데 저는 이네코를 그리워하는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네코가 그렇게 엎드려서 결국에는 저는 세상을 떠났다고 봤기 때문에 예, 맞죠. 그 부분에서 또 어떻게 보면 집이라는 공간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이구나. 네. 그런 식으로도 맞습니다.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근데 미치가 너무 외롭다 보니까 콜센터 네. 24시간 콜센터에 걸죠. 이전까지는 그래서 라디오나 네. 뭐 방송 소리처럼 듣기만 하다가 계속해서 지금 수용만 수동적으로 하다가. 듣기만 네. 하는 사람이었는데 같이 이야기를 할 사람이 생겨버렸어요. 네. 생겼는데 나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15분.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가차가 없습니다. 네. 비즈니스야 이거는. 비즈니스는 가차가 그러니까 없어요. 수요를 알아. 네. 수요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네. 끊을 수 없게 딱 15분만. 네. 너무 사람의 그런 걸 갖고 노는 듯한 안타까운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미치가 외롭고 힘이 되는 존재가 필요하다 보니까 상담원이었던 료코와의 만남을 제안을 해서 네. 두 사람이 만나게 되죠. 근데 뭐 미치 얘기가 전체적으로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뭔가 사랑에 있어서 좀 상처가 있었던 것 같고 이혼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한 그러니까 볼랭을 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손주랑 노는 느낌이었지 뭐, 아니면 딸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상황에서 손주랑 놀면서 돈을 받는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네. 근데 오히려 근데 미치는 손주랑 노는데 지금 돈을 내는 상황이 맞아요. 지금 또 발생을 맞아요. 하고 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그 다음으로 이어졌던 이제 장면이 마리아가 네. 딸 꿈을 꾸는 네. 장면이 네.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왜 이렇게 붙였을까라고 하면 결국 미치는 뭔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랫동안 또 혼자 살아오다 맞습니다. 보니까 특히나 마리아의 딸과 연상이 됐다면 아무래도 료코를 뭔가 딸처럼 생각을 해서 그 장면이 이렇게 붙여져서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지점으로도 생각이 들었고요. 플랜치로 홍보물 테러하는 사람이 있었죠. 네. 나오진 않았지만 초반에도 광고 끄고. 네. 초반에 광고 끄고 네. 그 사람이 나고, 그러니까 지속적인 지금 반발이 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고, 또한 전 여기서 인상 깊게 봤던 인물은 히로무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로무는 어떻게 보면 그 서류를 봐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의 과거를 볼 수밖에 없어. 이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사람들의 과거 인생을 보는 거죠.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인생을 놓으려 하는 걸 봐야 되다 보니까 참 허탈할 것 같기도 하고 허무할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처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영화가 진짜 무서운 게 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뭔가 이런 사람들의 미치 같은 뭐 노인들의 삶을 보잖아요. 근데 그 삶이 너무나도 열악해 보이니까 진짜 어쩌면은 보는 사람들이 어쩌면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에서 인물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플랜치로가 이 사람들한테는 괜찮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에서 전 되게 좀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이거 충분히 현실화 가능성 네, 그러니까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생각해봤을 때요, 진짜 딱 경제적으로만 생각해 보잖아요. 실제로 이거 하면은 한 사람 있을 걸? 네, 하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마 효과도 되게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는, 경제적 사회적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좋을 거예요. 근데 안 되지. 네, 당연히 안 되죠. 네. 안 되는데 하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아니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히로무가 자기 삼촌을 찾아갔던 계기가 시체를 산업 폐기물 처리 그렇게 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삼촌을 뺀 거 아니에요. 네. 완전히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보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서류를 검토하기 때문에 가장 냉철한 사람이면서도 자기 가족이 연관이 돼버리니까 가장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도 참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에는 미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도 동료였던 이네코와의 대비가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네코는 결국 앉아서 삶을 포기한 채 죽어버린 거고, 이 미치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다시 이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아가려고 하는 거고, 죽음의 문턱에서. 그 지점에서 이제 이네코와의 좀 차이점이 보였다. 물론 이네코가 사고를 당하긴 했지만 마지막에 그 해가 진다는 것도 결국에는 삶이 저문다는 거죠. 진짜. 삶이 저문다라는 건 알지만 그 뭔가 다시 나가겠다는 그 움직임도 보였고, 노래를 또 부르면서 물론 상황은 달랐죠. 그러니까 처음에 노래를 부를 때는 다 같이 이제
친구들 뭐 동료들하고 어울려서 뭐 신나게 네. 불렀다면 네. 이번 노래 같은 경우에는 혼자 그 해가 진다는 의미는 곧 네. 차가운 바람이 분다라는 네. 건데 혼자 그 쓸쓸한 바람을 맞습니다. 맞음에도 저는 꿋꿋이 나아간다라는 그런 음. 의미로 마지막 장면이 네. 보여지고 개인적으로 라이스 보이스 립스가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예. 저 이해 갑니다. 예. 저도 보면서 생각이 났는데 현우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바로 생각이 났고요. 근데 저는 뭔가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도 뭔가 피도 눈물도 없는 건 아는데 뭔가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더 비극적인 엔딩으로 갔어야 뭔가 더 와닿겠죠. 더 와닿고 영화적으로도 더 좋은 엔딩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감독의 생각은 전 확실히 달랐다고 네, 생각해요. 맞아요. 감독의 생각은 그러니까 확실히 의도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확실히 결말을 보고 나서 감독이 확실히 뭔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저는 나아가고 싶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히로무도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클락션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차가 막혀서 클락션은 자기가 듣는 장면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삼촌을 데려다 줘야 되다 보니까 막 빠르게 클락션을 누르는 그런 능동적인 모습. 미치 또한 마찬가지죠. 죽음의 문턱에 있다가 본인 스스로 뛰쳐나와서 살아나려는 능동적인 모습. 류코 또한 이 사람을 살리려고 요코 또한 이 사람의 미치를 살리기 위해서 중단해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 모습. 마리아 또한 히로무의 삼촌을 빼내는데 도움을 줬던 그러니까 인물들을 다 어떻게 보면 그냥 플랜치로라는 정책 안에서 좀 수동적으로 보였던 모습이라면 여기서는 확실히 뭔가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감독이 마지막에 제시했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다만 다른 점도 있어요. 히로무는 과속에 걸렸고 미치는 집을 잃었어. 이제 집을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요코도 그만둔다는 명분이 없어. 마리아도 마지막에 그 유품에 결국엔 손을 댄다라고 봐야겠죠. 네, 맞아요. 그 돈에. 그러니까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마지막 그 햇빛이 비추는 엔딩에 사람들이 현혹되면 안 되는 것이 이 영화는 어쨌든 끝까지 그 서늘함을 남겨놓습니다. 네, 서늘함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이 감독의 메시지랑 제가 생각한 거랑 뭔가 중첩을 시키자면은 뭔가 그런 햇빛을 비추면서 노래하는 엔딩을 막 그거를 강조를 조금 줄이는 대신 이 서늘함이랑 뭔가 중첩을 시키는 느낌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은 있지만 서늘함도 여전히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렇죠. 라는 뭐 질문을 남기면서 끝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불완전한 측면도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감독은 계속 꾸준한 관심을 갖자 이런 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포커싱이 또 활용이 또 된 부분도 있었고. 근데 영화 유독 창문하고 문을 그 여닫는 모습도 유독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기라는 또 부분이고. 말 그대로 또 다시 사회에 다시 뭐 환기하자 뭐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또 보여지고. 플랜치로 보면 왜 7점을 줬냐 하면 그냥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영화는 맞습니다. 일단 단적으로 영화적으로 봤을 때도 이미지가 상당히 살벌합니다.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사회의 단적인 모습을 정말 차가우면서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데 카메라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 울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마음은 안 울리는데 지금 여기는 계속 돌고 있어. 네, 맞아요. 그냥 우리가 뭔가 두려워하는 그 사회상을 그냥 강제로 응시하게 합니다. 카메라가. 그런 점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영화가 인물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옵니다. 그 뭔가 인물들을 이게 편집의 문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뭔가 인물들을 잇는 과정에서 뭔가 이 만들어져서 성장을 하려던 에너지가 끈기 분절되는 느낌이랄까 계속.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상 미치죠. 미치 그렇죠. 아닌가? 완전 이 중에서 주인공을 굳이 하나 뽑으라면 미치기는 한데 그러니까 감독은 뭔가 이 미치의 정서를 보여준 미치의 정서와 함께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떤 뭐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인물들을 같이 비추는 그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법론적인 게 살짝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숏과 숏은 좋았는데 숏을 합치는 과정이 좀 아쉬웠다.
아니면 아싸리 그냥 그 뭐 우연과 상상처럼 네. 세 개의 챕터로 나눠서 네, 아예 플래츠롤을 네, 라쇼몽 괴물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가든가. 네, 그랬어도 괜찮았을 것 같고 네. 뭐 어쨌든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충분히 볼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네. 어렵지 쭉 따라가면 네. 되는 영화라서. 뭐 같이 보면 뭐 누군가랑 같이 보면 좀 숙연해지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볼만한 영화는 맞습니다. 네. 시간이 뭐 남는데 뭐 없나요? 더 얘기할 거. 일단 현웅님께서 네 이틀 전에 상당히 열을 받으셨더라고요. 인스타를 아시안컵. 네. 그래. 현웅님 이렇게 열 받으신 거 거의 간만에 봐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거예요. 네, 열받을만 했어요. 아니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안컵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나는 클린스만 물론 문제 있죠. 잘못했죠. 근데 그거를 뽑은 사람이 누구냐는 문제예요. 거지. 네, 궁극적인 문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뽑았냐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답도 제대로 못했잖아. 막 네. 강남 스타일 막 맞습니다. 뭐 마이크 밀러 말하고 있고. 네. 어떻게 그래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치자.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뭐 승부조작범들 막 사면 시도를 한다든지. 네, 진짜. 뭐 KFA 부지르고 네. 제대로 마련을 했나는지. 네. 대한민국 축구 협회장이라는 사람이 K리그 경기는 보러 와? 그런 것도 없어. 맞죠.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도대체. 저는 그 유르단전 보러 온 게 더 열받았어요. 유르단 이길 줄 알고 숟가락 얹으려고 보러 온 느낌이었어. 뭐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면 그 승부조작 사면했을 때 그때 너도 그 사람도 내려왔어야죠. 맞습니다. 왜 그 밑에 있는 꼬리들만 다 자르냐고. 그때 잘려나간 사람이 뭐 조원이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예. 황골 탈퇴는 무슨. 네, 전 뭐라고 해야 돼?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뭐 결과론적인 얘기를 한데 만약에 벤투가 계속 감독이었다? 저는 진짜 벤투가 감독이었는데 월드컵 때랑 비교해서 선수들 기량은 더 늘었잖아요. 개인기 기량 더 늘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벤투가 감독해서 그대로 나왔으면은 저는 뭐 그냥 유르단 말레이시아가 뭐야 그냥 걔네들 그냥 찌바르고 올라갔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벤투도 결국에는 협상을 왜 안 됐겠냐고. 그리고 그 기간도 문제였잖아요. 아시안컵까지 네. 가자 그랬는데 벤투는 좀 더 길게 가자 그랬잖아. 네 맞아. 왜 길게 더 못 가? 성공한 사람. 참. 아니면 그래 벤투를 그래 잘랐다고 치자고. 그러면 감독 프로세스를 제대로 까든가. 네, 감독 뽑아놓고 막 강남스타일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하여튼 여러모로 좀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클린스만 만약 자른다고 치자. 그러면 그 위약금은 누가 할 거야? 그거 다 또 국민의 또 세금 아니야? 뭐 맞습니다. 토토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그럼 어떡할 거냐고. 책임질 거면 빨리 나오든가. 진짜. 지금 가만히 앉아서 뭐 하는 진짜. 거냐고 지금. 그러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던가 진짜. 네. 이게 이렇게 될 걸 줄 이렇게 그냥 또 덮여질 줄 아나 봐.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저는 이렇게 축구 전문가들이랑 인플루언서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말한 적은 거의 비싸는 건 없던 처음 것 본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방송에서 대놓고 그냥 네, 다 맞아요. 까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가 컸다는 거겠죠. 네. 당연히 우승 못할 수 있어. 근데 우승 못할 수는 있는데 경기력을 이렇게 보여줘 버리면 이거는 맞죠. 최악이잖아요. 맞죠. 경기력도 최악인데 지금 선수들을 보호도 안 되고. 손흥민이 무슨 죄야? 손흥민이. 저는 손흥민이 대회 떨어지고 안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현타가 온 거지.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울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멍하게. 손흥민이 대회에서 떨어질 때 생각해 보면은 진짜 항상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고 억울해서 그런 식이었는데 이번에 끝나고 손흥민 선수 보셨나요? 억울함도 없어. 이제 허탈한 거야. 어이가 없는 표정이더라고요. 내가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네. 심지어 상대가 뭐 호주야? 네, 호주, 일본, 이란, 사우디 뭐 이런 거야? 데도 아니야. 뭐 요르단한테 이래. 네. 아니 요르단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무시한 건 아니고. 객관적으로 전력이 우리나라가 훨씬 위잖아요. 뭐 알타마리? 네. 리그왕 뭐 모나코에서 뛰는 것도 아니고. 몽펠리에에서 뛰는 공격. 지금 손흥민, 황희찬, 울버햄튼, 토트넘 그쵸. 지금 득점왕 경쟁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나는 참. 그러니까 저는 개개인 능력 받았을 때는 지금이 정말 고점이 왔다고 생각해요. 저도. 우리나라에서 김민재 같은 선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시아에도 없잖아요. 김민재는. 세계 최고 센터백인데 세계에도 얼마 없죠. 발롱도르 네. 수비진에서 지금 네. 1위 한 사람은 세계에서도 얼마 없는 수비수인데 그런 수비수 데리고. 나는 차라리 김민재가 없다고도 보면 이번 그 루르단전에
그 골키퍼 포함해서 뽀백이 다 울산 라인이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김태환은 이적하긴 했지만. 김태환이 그래 이적하긴 했지만 뭐 정승현도 뭐 지금 떠났긴 했지만 네, 뭐 박용우도 작년에 이적하긴 그래, 했지만 울산 어쨌든 그러니까 울산이었으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울산에서 발을 맞춰온 게 있다 보니까 나는 네. 오히려 조직력을 저도 더 그대로 그래서 심어놔서 잘하겠다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체력 문제죠. 맞죠. 근데 네. 체력이 갈린 것도 좀 문제가 커요. 체력 문제죠. 근데 이것도 체력 결국 문제. 클린스만 문제인 거고. 그럼 네. 아니 그러니까 나 그것도 이해가 안 돼. 26명 뽑았잖아. 23명도 아니잖아. 네. 26명 뽑았는데 측면 수비를 당연히 더 데리고 가야 되는 고작 제발요. 4명 체력 소모가 뽑아놓고 가장 심한 포지션 중에 하나인데. 이기재 선수 수원에서 주전으로 뛰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뽑아놓고 2부에서도 후보인 선수를. 김지순 컨디셔닝 제대로 관리 안 하고 네. 아니 뭐 하는 아니, 거냐고. 뽑을 선수 많거든요. 황재원도 있고. 그죠. 대구 황재원도 네, 있죠. 박규현도 있고 유럽에서. 박규현은 솔직히 조금 기대 이하라고 보고. 아니면 안현범 있잖아. 네, 안현범. 뭐 최근에 뭐 윙으로 뛴다고는 하지만 뭐 아니면 많잖아. 차라리 저는 강상우 뽑는 게 낫을 거라 보거든요. 그렇죠. 강상우도 괜찮죠. 네. 그래서 도저히 선수가 이해하려도 이렇게 많은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 똑같은 선수 계속 쓰는 것도. 저는 그러니까 박용우를 뭐 솔직히 비판 받아야 되는 뺐어야죠. 맞다고 생각하는데. 뺐어야 저는 박진섭을 왜 안 쓴 건지 모르겠어요. 이순민도 있었고 그러니까 뺐어야죠. 박용우가 실수를 막 빌드업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전 그거 전술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중원이 고립돼 있으니까. 근데 그거랑 별개로 황인범 죽어나잖아. 네, 선수 잘못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수비진을 보호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박용우보다 박진섭이 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선수가 못하면 빼줘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바꿔주고. 왜 사지로 몰아넣냐고 끝까지.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맞아요. 감독의 무능도 무능이고 코칭 스태프도 맞아요. 참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야 그래도 독일 할 때 뭐 레브가 뭐 밑에 있었으니까 네. 우리나라도 그 슈틸리케 신태용처럼 괜찮은 전술가 하나 있으면 네. 그러니까 전술가 두고 클린스만이 동기부여 스타일이니까 네. 그런 식으로 가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는 도저히 못 봐주겠더라. 그러니까 레브를 데려간다는 거죠 저희는 지금. 잘라도 뭐 위약금 어떡할 거야. 제 말이요. 진짜 그래서 답답해. 그러니까 지금 K리그 제시링가도 왔잖아요. 네. F에서 오피셜 떴잖아. 그러니까 떴어요? 떴어요. 오피셜 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세팅이 다 됐어. 월드컵 그러니까 16강 갔지? 만약에 아시안컵 우승했어 봐. 개개인도 황금이야. 네. 개개인 다 들어오고 축구 팬들 제시링가도 축구 팬들이 유입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됐는데 이번 아시안컵 하나 쫓아버렸어. 진짜네. 진짜. 와, 진짜네. 저는 그냥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팬의 입장에서 너무 허탈하고 저도. 너무 허무하고. 저도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뭐 박용우랑 죽었으면 욕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보면서 그 인터뷰에서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는 모습이 너무 좀 그냥 인간적으로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차라리 열심히 안 했으면 몰라. 그렇게 개처럼 뛰고 왔는데 그걸 욕하는 사람도 나는 문제라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서. 제 말이요. 물론 욕 먹는 거 못하면 욕 먹는 거 당연한데 맞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선수들한테 너 못했어 이 새끼야 이래버리면 이거는 FC 코리아. 네. 뭐 어떡하라는 거야. FC 코리아.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시안컵은 그래서 그 술을 엄청 먹었던 것 같아요. 맥주, 위스키, 소주, 와인 그래도. 그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 받을만 하죠. 너무 짜증이 나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클린스만이 유인한다. 가면 이거 보기 힘들 것 같은데. 네. 저는 월드컵 장난 못할 거라 생각. 아니 관중석이 텅 비어 있어야 정신을 차리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전혀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프런트잖아. 대한축구협회가 네. 클럽으로 치면 프런트잖아요. 네. 프런트 일을 정말 못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플랜치로 한 줄평 가시죠. 플랜치로 한 줄 평. 저는 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사모하는 마음으로. 왜 그렇게 쓰였나요? 7535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한다. 사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네. 따뜻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저 이거 좀 말 못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오늘은 말 못하겠습니다.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영화가 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기 쉬운데 응축해서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운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네. 오케이. 다음 주 모험. 근데 진짜 뭐 하죠? 모험. 나 진짜 못 하겠는데요? 네. 뭘 해야 될까요? 네. 진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 100회인데 뭐 해야 되죠? 네. 100회 결산? 100회 결산을 해야 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스크립트를 다 조장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첫 출연한 회차가 어떤 영웅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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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63회차였거든요. 네, 네. 지금까지 제가 37회차 출연했습니다. 네. 네, 뭐 결산이나 할까요? 아, 진짜 할 게 없네. 설 연휴간 고민을 좀 해보고 네, 맞습니다.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떠올려보겠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는 볼 영화 많거든요 또. 그럼 21일부터 이제 또 네. 스타트인데 그러니까요. 일단 다가오는 다음 주는 네. 일단 없다. 네, 아니, 발렌타인데이 영화 안 보나? 네. 커플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영일이들 99회차 플랜치로 만나봤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